안녕하세요. 김재춘입니다. 오늘은 사실은 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모금, 여러분들 다들 모금 좀 뭐랄까,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남들한테 권유하기도 좀 부담스럽고, 남들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부담 안 갖는 분 계세요? 제가 이런 이야기 해요. 가끔 가다 보면 한 100에 한 명 정도? 100에 한 명 정도는 남들한테 부탁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런 농담합니다. 본인은 남한테 그 부탁하는 게 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남들이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 한번 남들 눈도 좀 한번 의식하시라고 그렇게 농담하곤 합니다만 사실 모금이라는 게 남한테 부탁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. 이 일이 뭐 부담이 되니까 부탁도 못 하겠고 부탁이 또 부탁을 안 하니까 또 뭐 아무것도 부탁을 안 하는데 또 갑자기 가지고 돈을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. 그래서 부탁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되고 또 부탁을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담감, 권유에 대한 부담감을 깨지 않으면 실제 별로 안 되더라, 모금이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저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제가 좀 거침없는 스타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. 정말 그럴까요? 농담 같지만요. 실제로 저는 A형입니다. 혈액형. 혈액형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하겠습니다만, 실제 뭐 또 제가 보기에는 또 맞기도 하잖아요. O형하고 저 같은 A형하고는 진짜 사람이 다른 것 같잖아요. 그죠? 저는 A형이에요. 거기에다가 자존심도 세고 또 뭔가 이렇게 남한테 부탁하기 엄청 힘들어하는 A형입니다.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. 저도 쿨한 사람이고 싶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할까요? 피가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A형이 어떻게 남한테 부탁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그냥 부탁도 아니잖아요. 저 돈을 달라고 하는 부탁이지 않습니까?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?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제가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 들어갔을 때, 원래는 모금은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. 기획 일을 하고 제안서를 쓰고 했던 것은 제가 광고회사 때부터 좀 했어요. 근데 1대1로 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좀 기부를 좀 해달라고 하는 모금은 저는 난생 처음 맡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그 단체에서 조금 빠르게 간부가 됐어요. 그러니까 책임자가 된 거죠.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굳이 스스로 남한테 가서 요청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던 사람입니다. 그냥 그 직원들이 잘 하도록 도와주고 또 리더십 발휘하면 됐던 사람이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이 하는 동료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,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는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 싫지 않던가요? 저도 그런 사람 싫어서 제가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.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한번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. 제가 그래도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도 곧잘 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겁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. A형이지만. 그래서 제가 잘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워낙 맡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모금 하나만 할 수가 없어서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. 별도로 이렇게 찾아가서 모금을 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,
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짧게라도 이렇게 후원 신청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권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제가 그때는 그 뭐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맡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해보자 했는데 와, 안 되더라고요. 사실은 진짜 그랬어요.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. 한 얼마나 됐을까? 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성공률 한 10%? 10%도 안 됐을 것 같아요. 왜냐면요. 그 10%라는 개념이 요청을 해야 또 되는데 요청을 제가 못 하더라고요. 이런 거예요. 이제 그뭐 다른 일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.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. 일 때문에 만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막 2시간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뭐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 나중에 들이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. 끝나고 나서 이걸 언제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이대야 될까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핑계거리만 계속 생기더라고요. 이런 거죠. 막, 아, 저 사람은 우리보다 작은 단체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뭐 기부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?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신뢰가 될 것 같아. 뭐 저분은 또 너무 어리니까 아유 뭐 그럴 수 있을까? 이런 거. 이렇게 별의별 제가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한테 들이대지 못하더라고요. 김영국 씨의 들이대가 안 되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하면. 그래서 안 들이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. 뭐.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제 10% 미만의 별로 잘 안 되는 성과를 제가 냈더라고요. 아니, 직원들한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모금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최고 책임자인 제가 뭐 직원들한테 좀 민망한 꼴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,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는 아마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이제 퇴근할 때쯤 건너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. 내가 왜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걸 힘들어할까? 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. 그랬을 때 먼저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한 건 이거예요. 너는 네가 지금 권유하는 그 사업 내용,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비영리 단체 사업 또는 비영리 단체의 내용, 이 내용이 남한테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부끄럽거나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? 라고 저한테 자문한 거죠.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. 제 스스로 대답을 하기에. 정말 좋은 일이고 사람들한테도 이 세상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라고 제 스스로 답을 하더라고요. 근데 왜 권유를 못하느냐? 라고 봤더니 저하고의 대화, 제 스스로의 버스 안에서의 대화, 뭐 말로는 안 했지만요.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. 사실은 제 경험이 제가 모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계기가 된 경험이었어요. 이거였습니다. 다른 게 아닙니다. 간단한 거였어요. 모금을 제가 그때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. 모금을 저희들이 좋은 일 하니까 남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는 걸 제가 딱 느끼면서 빵!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그때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. 아,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. 모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는 것인데 나는 그걸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담스럽구나.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뭔 소리냐면 모금은 사실은 주는 겁니다. 이 주는 거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부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모금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모금의 상대 개념은 기부잖아요. 나는 모금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기부를
하는 거니까. 그 기부에 대한 생각을 모금가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. 모금하는 분들한테 기부 얼마나 하십니까? 라고 묻습니다. 어찌 보면 내가 모금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기부하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.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.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우리 단체한테는 물론 좋겠죠. 그 돈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다 쓰는 거니까. 내 월급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. 좋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, 더 궁극적으로는 기부하는 사람,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인지를 제가 물어요. 정말로 그걸 확신하시는지. 무슨 소리냐면 모금가로서 기부자한테 기부를 받아낼 때 이 기부라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, 그 사람 인생에 정말로 좋은 일인지, 그걸 진짜로 확신하는지 묻는다는 뜻이에요. 제가 제 스스로 자문을 해봤습니다. 기부라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비영리단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나아가서는 기부하는 사람, 그 사람 또는 그 가족들한테 정말로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이 저한테 딱 왔습니다. 그날. 근데 이 좋은 일을 하자고,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? 라고 생각된 거예요. 정말로 네 스스로, 김재춘 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서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난 부담스러워할까? 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끝났어요. 제 부담감은 끝났습니다. 모금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부담감이 진짜 말끔하게 사라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. 가벼워졌습니다. 요청하는 것도 가벼워졌고요. 무엇보다도 어떤 거에서 가벼워졌냐면 제가 A형이라고 했잖아요. A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뒤끝 장렬. 뒤끝 엄청 있어요. 그 뒤끝이 그 사람에 대한 뒤끝도 있지만 제 스스로에 대한 뒤끝이 있습니다. 뭔 소리냐면 상처 입어요. 거절당하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.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분노심도 있습니다. 이런 분노의 마음까지도 생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. 이 힘든 마음이 이게 모금이라는 게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다.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거예요.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종교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은요.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. 그게 뭐 보시가 됐든 기부가 됐든 어떤 다른 도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 내용은 그 종교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.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부라는 행위는요.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좀 뭐 기복신앙처럼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기부를 하면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해로운 일을 막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기회일 수도 있어요. 또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후배들이 와가지고 본인한테 요청을 할 때요. 이 친구들 후배들이 요청하는 그 내용이 좋아서 주십니까? 아니면 그 친구들 손잡아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.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하실 것 같아요. 그것도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.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. 제가 환경단체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. 근데 환경단체에 왜 기부를 많이 하냐면 저는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저도 뭐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제가 기부할 때는.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제 일을 대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. 기회입니다. 굉장히 이 모금이라는 행위는 그렇게 좋은 자기한테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종교적 실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는
뭐 이렇게 나쁜 일에 대한 좀 방어를 할 수 있게 하고, 누구를 응원해 줄 수 있게 하고, 누구를 또 이렇게 대신해 주는 일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. 절대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. 이걸 딱 느끼는 순간 달라집니다. 아까 제가 상처 이야기했죠. 이렇게 먹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선 권유할 때요. 권유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. 부담스럽지 않아요. 왜냐하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부담스러울까요? 편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모금가들한테 묻는 게 있어요. 당신은 진짜로 당신이 모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십니까? 두 번째, 거기에 딱 기부하는 행위 자체가 그 기부하는 사람의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? 이 두 가지 확신을 묻습니다. 이 두 가지가 확신된다면 근데 왜 그 기회를 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? 라고 묻는 거죠. 그런 거예요. 우선은 권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. 하지만 더 큰 성과가 있어요. 뭐냐면 거절당했을 때 상처 입는 게 좀 덜해집니다. 예를 들어 보세요. 이렇게 딱 권유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했죠. 그랬을 때는 받는다라고 하고 내가 부탁한다고 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상처 있기도 합니다. 근데 내가 준다고 했을 때는요,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받는 것은 그 사람 손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지금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어불성설이고 좀 이렇게 자기 합리화처럼 느껴진다면 글쎄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랬어요. 이런 마음을 딱 드는 순간 달라지더라고요. 완전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무래도 가볍게 요청했고 또 거절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절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니까 점점 성공률이 높아져서 평균적으로 한 40%까지 성공하게 되더라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는 사람한테만 그냥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들이민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%, 40%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. 그걸 꾸준히 모아 1년 동안 만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들이밀어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. 제가 비영리단체 다닐 때 월급, 연봉의 몇 배를 모금했다고요. 일하면서 그냥 그거 들이밀고 잠깐 설명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 경우는 5분을 안 넘깁니다. 5분도 안 넘기는 그 시간들을 모여가지고 제 연봉에, 물론 연봉이 적었습니다만 연봉의 몇 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물론 많은 사람들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에요. 심지어는 제가 일본에서 온 견학하러 오신 분들, 독일에서 일 때문에 저 만나러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기부받은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. 우리는 모금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잘 안 합니다. 안 하니까 잘 안 됩니다. 왜 안 하냐고 보면 부탁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. 부담감이 있습니다. 근데 왜 부담을 갖는지 저 마음의 저변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금을 이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. 그래서 이 마음,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깨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으로 못 나갑니다.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모금은 주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모금을 주는 거라고 이해하는 순간 저 같은 A형도 성공률 10%에서 40%까지 넓힐 수 있는 겁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모금은 본인한테는 일이기도 합니다.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업무이죠. 하지만 이왕 맡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좀 마음 편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1번, 모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. 모금은 받는 게 아닙니다. 주는 것입니다.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모금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. 믿으셔야 됩니다. 믿으시죠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